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에 일주일 만에 우리 이대훈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숨통은 조금 터졌는데 아직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뭐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시민의 힘으로 뭔가 지금 숨통을 텄는데 우리 국민의 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글쎄 제가 잘못 알아듣는 이유는 시민하고 국민하고 지금 다른 입장입니까?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이게 국민의힘 당을 얘기를 하는 건지 국민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힘, 그다음에 이제 당을 얘기할 때는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글쎄 하여튼 이번에 이제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이제 정말 이제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네. 그래도 다른 선거에 비해서 이제 그 기권자들이 정말 적게 네. 그래서 뭐 그 출구조사를 하나요? 네. 출구조사 또 월등하게 이겼기 때문에 네. 이제 참 안도를 했는데 그래도 또 개표 과정에서 또 무슨 또 상대방에서 뭐 장난을 칠지 또 뭐 그래가 참 저도 걱정을 많이 그날 했죠. 그 거의 그 개표가 끝날 때까지 그냥 잠을 못 이루고 이제 본 기억이 있거든요.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아마 저뿐이 아니죠. 뭐 다른 예. 사람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 뒤에 나온 얘기지만 이제 그 4.15 부정선거를 생각했던 분들은 예. 벌써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1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도 물론 이기긴 했지만 혹시 이번에도 부정선거가 없었나 이렇게 또 살펴본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근데 이거는 뭐 아직 법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 자료로 보면 한 30만 표를 부정했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정말 고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글쎄 그 일반 사람들이 그 뭐 어떻게 관심을 가져도 그걸 일일이 살필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인데 네. 정말 이건 정치나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정말 참 그 책임, 네. 국민에 대한 이제 그런 책임 문제인데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화제가 돼서 안 되죠. 이거 네, 선거라는 건 공정이 첫째인데 그렇죠. 그 공정하지 네. 못한 선거에 대한 그런 국민들이 불안해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그 예. 국민의 힘에 대해서 우리 이대영 선생님 한번 좀 어떻게 비판이라고 위원장님 그 저기 예. 그 국민의 힘이라는 것이 그 정당 우리 예, 정당. 국민의 힘을 말하는 겁니까? 정당 국민의 네. 힘에 대해서 한번 예. 좀 말씀 좀 저는 해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이제 오래 전에 이제 그 몇 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사실 국민의 힘은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에 맞서서 정말 그 정말 싸워야 될 그런 야당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저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왜 여당의 뭐 이중대라고 나요? 뭐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처신들 하고 그리고 꼭 무슨 귀족들 마냥 말이에요. 그냥 자리나 지키고 앉아가지고 심지어는 뭐 그때 광화문 뭐 집회할 때 뭐 그런 그런 그 특수한 그런 사람들하고는 뭐 대화도 할 수 없다는 동 말이에요. 네. 이래가지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격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그 오세훈 시장이나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박 시장이 이제 당선된 것은 네. 국민의힘 단독의 그 어떤 그런 정치력이나 그 국민의 지지 때문에 당선됐다고 보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렇게 참 후보 단일화를 해준 그 안철수 위원장도 참 훌륭한 사람이고 네. 또 그리고 참 그 부산에서 말해요. 그 지난번에도 뭐 어쨌든 그 시장을 그 민주당 출신이 한 건 사실 아닙니까? 네. 오거돈 시장이라고. 오거돈 시장. 예.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우리 그 이번에 그 박 시장을 갖다가 좀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해줘가지고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까운 표로 이렇게 이긴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 보면 부산 시민들의 그 참 민도
를 참 아주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저는 지금 뭐 지난 이제 선거 얘기를 자꾸 할 게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또 바로 이제 내년이면 이제 또 제일 중요한 이제 대통령을 뽑는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자께서 좀 그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예. 우선은 네. 지금 여권의 그 대선 후보들은 인원이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예. 지금 야권은 그렇게 눈에 띄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제 1위로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유지될는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이제 윤석열 지금 전 검찰총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건 정말 완전히 100% 사견입니다. 이대영 개인의 사견인데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하면서 참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그렇죠. 또 그 법치주의를 참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참 그 여권 뭐 이렇게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여권 지도층하고도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제 참 우리 야당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감으로 말해 아마 지금 여론조사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로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분명히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거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하고 대통령의 역할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그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은 검찰총장은 전혀 또 다른 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많은 그 좀 이제 그래도 검찰총장의 파워 때문에 좀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마음을 의존하는 적도 있고 또 그분이 또 점잖하고 여러 가지 잘한 것 때문에 이제 그 여론조사 높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대통령 자격이나 이런 걸 놓고 볼 때 윤석열 총장은 좀 더 이제 그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거쳐야 될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해야 될 문제지 지금 그냥 뭐 여론조사 이렇게 높이 나왔다 해가지고 뭐 그런 일찌감치 지금 그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여권의 좀 유튜브에도 그런 좀 내용이 나오는 걸 제가 봤는데 대통령이 되려면 거치는 과정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크게 보는 것은 과연 그 자기가 쌓았던 경력 중에 청와대와 관계 있는 정부랑 관계 있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대통령 한 사람들 보면 되게 뭐 정부 관계에서 일을 했고 청와대도 근무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자격을 갖춰서 결국엔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또 바라보느냐면 프랑스의 그 마크롱이라고 하는 젊은 맞아요. 그 사람은 자기 정당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서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사실은 지금의 그 문정부의 그 잘못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박찬종 대표님,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 그때 우리 방송으로 정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 변함없습니다. 그건 뭐 제가 저희 개인적인 이제 하나의 신념이기도 하고 그게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박찬종 변호사가 모든 자격이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많이 갖추고 준비를 해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건 이제 국민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국민들을 전체로 이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요즘에 왜 그 미스터 트롯이라던가요 무슨 방송 예. 미스터 아마 트롯? 예, 미스터 그 트롯. 조선일보 TV TV에서 조선. 아마 예. 주관했던 것 같은데 예. 가수왕을 뽑는데도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정말 모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문호를 개방해가지고 그 잠재력인 그런 그 능력을 이렇게 아주 그 시청자들한테 그냥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걸 아주 절차도 말이에요. 뭐 데스매치식으로 이렇게 1대1로 해서 이렇게 이긴 사람이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승자가 되는 거. 아주 그 아주 드라마틱하더라고요. 그게. 드라마틱하고 예. 민주적이고 그것도 그 보는 사람들이 그냥 그 상당히 그 열렬하게 그 참여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그대로 눈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롱런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당선된 그 이제 미스터 트롯에 당선된 그 가수는 말이야. 가수대로 어떤 그 영광을 저기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 협조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네.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 선거도 아니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나오겠다는 사람은 뭐 법이나 무슨 누가 이렇게 억압해서 못 나오게 그거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나오고 싶으면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대통령 후보를 선발하는 과정을 미스터 트롯과 비슷한 방법으로 말해요. 정말 그 좀 갖춰져 있는 그런 그 뭐랄까요 그 평가단을 만들어 가지고 네. 뭐 2,000명이 3,000명이 어떤 장소에 모여 가지고 일일이 그 사람이 인생관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후보가 정말 그런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동안에 한 일이 뭔가 이런 것도 심사하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떤 그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자세히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말해요. 최종적으로 정말 그 살아남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돼도 정말 또 뭐 요거는 저 문재인 대통령 욕하듯이 말이야 대통령 욕이나 하고 협조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차기 대통령은 국민들과 혼연일치한 그런 속에서 어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자기 희생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뽑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예.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내년 3월 9일이 이제 선거일이거든요. 네. 한 11개월 남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경선을 해서 네, 정말 국민이 필요로 한 또 국민들이 선택한 예,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그리고 이제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네. 예, 코로나19가 지금도 규제 받으면서 마스크 쓰고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대단합니다. 물론 세계적인 아유,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 예, 정말 저력 있는 정말 이런 국민이죠. 규제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면역학자들하고 이렇게 자꾸 대화를 해보면 정말 억지로 방역하는 게 자꾸 보이거든요. 너무 핑계대고 변명하고 결국에는 예, 정치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뭐 문 대통령 자신이 이제 그 우리 이번 그 보궐선거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주 뭐 낮은 자세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지금 민주당 실세나 대통령 자신도 말이에요. 상황 판단을 잘못하고 국민들이 뭐에 대해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도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뭐 후보 내세우면 당선될 걸 낙관하고 있다가 이제 그냥 큰 벼락 맞은 것처럼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코로나 문제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대처를 정부식으로 하지 말고 오세훈 시장이 뭐 바로 시장이 하자마자 이제 방역도 좀 이렇게 좀 서울형 해야 된다 방역 이제 그런 대책, 했는데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실제로 그 당하는 그 지금 많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 업소를 운영하는 그 국민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입장 의견도 좀 듣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 이걸 정부에서 참 지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지 이거에 신경을 써야지
무조건 코로나 그냥 방역 문제만 해서 뭐 이렇게 뭐 어디 들어갈 때도 뭐 이름 적어라 뭐 QR 코드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도대체 코로나가 무슨 소위 뭐 폐병이나 무슨 그런 뭐 그 뭐라 그러나요? 나병 이런 것도 아닌데 네. 무슨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뭐 지저로 낫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너무 좀 예를 들어서 전에 왜 우리 배용석 그 대표 예, 면역학자가 예. 얘기한 대로 49세 미만은 예. 코로나가 마침 확진자가 된다 하더라도 사망률이 아주 작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몇 명밖에 지금 희생자가 예, 없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독감 걸려가 죽은 사람보다도 더 작다는 거 훨씬 아니에요. 적죠. 예, 근데 그걸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그걸 예방 접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그냥 그 천편일률적으로 정부 편리한 대로 그냥 방역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광화문 말에 이제 고호정 시장이 이제 정말 10년의 그 정말 그 아주 그 암울한 이제 시절을 이제 극복하고 이제 지금 광화문을 찾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민주주의 예. 진영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정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자유롭게 집회도 하게 하고 왜 정치 집회를 못 하게 합니까? 국민의 기본적인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예,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저기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말 못하게 그냥 적잖하면서도 그냥 울면서 하수없이 그냥 문 열어놓고 있는 업소들 말이에요. 그거를 좀 가능하면 좀 이 피해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이 정부가 신경을 써야지. 보니까 그 예방 뭐 방역한다고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는 예산도 엄청난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국가 예산. 수십 조를 썼다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예. 지금 우리나라 이제 부채가 저는 1,000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뭐 조금 모자라는 2,000조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걸 그렇게 빚만 지어놓으면 언제 누가 어떻게 갚는다는 겁니까? 나 일은 저지르고 끝나면 나가면 되죠. 조금 전에 아니 뭐 며칠 전에 말이에요. 뭐 이제 지방선거 하니까 뭐 전부 뭐 민주당이 뭐 사퇴한다. 아, 일 저질러 놓고 그러면 뭐 사퇴만 하면 그거 됩니까? 아니 일 저질러 놓고 빚 잔뜩 지어 놓고서 뭐 그만두면은 그거로 책임 면해지느냐고요. 그런 무책임한 그 태도나 이런 그 소위 정부 운영 방식은 빨리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이거 정말 나라 멍들어요. 멍들어. 그 박원순 시장 당시에 이번에 오 시장이 들어가 보니까 그 10년 동안에 시민단체들한테 쓴 돈이 7천억이 넘는답니다. 그거 기가 막힐 노릇이. 오 시장이 안 들어서면 그걸 모를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를 갖다 운용을 한다는 거는 국민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을 정말 제대로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냥 숨통이 이제 어느 정도 텄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상 또 다른 질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지금 수감된 지가 3년이 지났어요. 아, 그럼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질문 잘하셨어요. 저는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유는 없지만은 아니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이 현직 그 대통령 그 직 수행하는 동안에 말이에요. 그 여자 대통령 정말 그 조신하게 했고 그렇게 무슨 뭐 뇌물을 개인적으로 모은 것도 없고 말 큰 그렇게 도의적으로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아주 소수일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도대체 이 잡범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을 갖다가 특히 여자를 갖다가 말이야. 만 3년 이상을 갖다가 그냥 감옥 쏘게 놓고 그렇게 하고 뭐 사면 뭐하러 아직 뭐 법적 절차가 대법원 판결이 안 나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 여기까지 그냥 끌고 그 구속을 그냥 해온 거 아닙니까? 아 조금 있으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그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말이야 민주당 지금 이 실세된 사람들이 말이야 정말 인정머리 없는 걸 볼 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이 만약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했냐고요? 대통령 한 사람이 뭐 그렇게 국민들한테 무슨 국가를 해서 그렇게 뭐 반역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몇 년을 갖다 거기다가 잡아놓고 말이야. 분통이 터지고 눈물 나올 일입니다. 정말 난 지금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이거 뭐 정말 봉기 안 하는 게 난 참 우리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니 대통령 여자 대통령을 갖다가 말이야 남자도 아니고 그 지금 나이 저게 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 개인적으로 듣는 얘기로는 말이에요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언어 표현이 여러 가지도 지금 상당히 아주 뭐 불편할 정도 건강이 몸이 안 나쁘다는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역사에 다 남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저 무자비하게 대통령 전직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예, 그럼 예. 무슨 그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국민들한테 뭐 국가를 위해서 그 죄진 게 있다고 말이야. 그 나이 지금 80 다 돼가는 사람을 갖다가 또 잡아 넣어놓고서 그냥 그런 짓을 하냐고요. 정말 문 대통령이 이게 정말 뭐 이 방송 들을 리도 없지만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누구 말을 제대로 말해요. 예. 좀 올바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대통령답게 말해야 좀 이렇게 결단을 내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슨 지금 사면하는데 무슨 제약 조건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결정한 그뿐인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내로남불 아시죠? 예. 내로남불 정권이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라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문재인도 이제 거기 대표도 했었고 뭐 그때마다 이렇게 목소리 낸 게 지금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사면 얘기 나왔으니까 나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아, 예. 나 지금 이재용 그 삼성그룹 그 부회장 예, 있잖아요. 예, 이제 예. 자기 아버지 죽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삼성그룹의 총수인데 네. 삼성이 잘 되냐 못 되냐는 거는 국가 지금 이제 경제 발전하고 뭐 당장 그 우리 정부가 운영하려면 그 왜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 예. 세입 예산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삼성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억압하고 그러면서 말해요. 뭐 미국에서 이제 삼성 공장을 지어라 뭐하라 하니까 또 뭐 삼성 사장 불러다가 뭐 무슨 대통령이 무슨 회의하고 온다는데 제발 그러면 안 돼요. 그룹 총수를 갖다가 뭐 무슨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말이야. 그거 자기들끼리 경영권 문제 가지고 한 걸 가지고 그냥 사람 갖다 그냥 구속시키고 말이야. 그 풀어지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룹 총수들이 말이야 있어야지 그룹 저희가 다 운영이 되는데 말이야. 툭하면 그냥 갖다 잡아 감튼 무슨 그 협박하는 거지 뭡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결단 내려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재용이 그 해방을 안 시켜준 이유가 뭔지 난 이해를 못한다. 아마 다른 사람도 이해 못할 겁니다. 그거. 자, 도대체가. 우리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좀 바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상적으로 가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잘못 운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벼랑 끝에까지 간다는 것은 빨리 바로 잡아서 그런 것이 이번 지방 저 보궐선거 때 전부 민심이 폭발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냥 선거 나오면 박영선이 누구 그냥 공천하면 뭐 이길 거로 말이야. 그냥 예. 끝판까지 그러고 있을 때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도대체 시국 돌아가는 걸 그래서 잘못 보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바실리아 TV의 대표가 그 부정선거를 아주 잘 이렇게 포착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실력자가 돼가지고 프로그램을 10분 만에 그냥 다 해독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 정말 이번에 그 국민들의 분노, 시민들의 분노가 그 표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만 표가 부정으로 됐다는 걸 보면 정말 그 서울의 시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걸 우리 현 정권은 좀 정말 뼈저리게 받아들여서 남은 기간 11개월입니다. 정말 바르게 운전해서 정상 궤도에 좀 올려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